검은 파도, 하얀 포말 20살. 한지우의 세상은 언제나 희미한 경계선 위에 존재했다. 한국인 어머니와 아프리카계 아버지. 그녀의 피부색은 서울의 봄 햇살 아래서도, 흐린 겨울 하늘 아래서도 늘 먼저 말을 걸어왔다. 때로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때로는 날카로운 경멸의 파편으로. 홍익대학교 디자인학부 오리엔테이션 날, 지우는 한껏 부풀었던 기대가 풍선처럼 터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넓은 강당을 가득 메운 젊음의 열기 속에서 그녀는 마치 잘못 배달된 소포처럼 겉돌았다. 어머, 제 피부색 봐. 완전 독특해. 우리 과에 저런 애도 있었나? 외국인 특례인가? 귓가의 속삭임처럼, 때로는 모기 소리처럼 파고드는 말들. 지우는 애써 태연한 척 고개를 숙였다. 익숙해질 법도 한 시선들이었지만 새로운 시작 앞에서만큼은 조금 다른을 기대했던 자신이 어리석었다. 그때 화려한 금발의 새하얀 피부, 명품 가방을 든 한 무리의 여학생들이 지우의 옆자리에 앉으며 큰 소리로 웃었다. 중심에는 유채린이 있었다. 신입생 대표로 단상에까지 올랐던 누가 봐도 이 학부의 퀸이 될 인물이었다. 체리는 지우를 흘깃보더니 입꼬리만 살짝 올린 채 일행에게 말을 걸었다. 그 미묘한 표정 변화 속에서 지우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지는 것을 느꼈다. 넘보지 말라는, 혹은 섞일 수 없다는 차가운 경고. 첫 팀 프로젝트부터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지속 가능한 도시 디자인이라는 주제 아래 지우는 밤새 준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조심스럽게 꺼내놓았다. 하지만 팀의 리더를 자처한 체리는 지우의 발표가 끝나기도 전에 코웃음을 쳤다. 지우 씨 아이디어는 너무 이상적이지 않나?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다른 팀원들은 체린의 눈치만 살폈다. 반박하는 이는 없었다. 결국 프로젝트는 체린의 평범하고 안전한 아이디어로 진행되었고 결과는 당연히 좋지 않았다. 지우는 또다시 깊은 무력감에 빠져들었다. 어릴 적 운동회 계주에서 자신의 검은 피부 때문에 쟤랑 같은 팀 하면 재수없어라며 따돌림당했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그때도 지금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과사실 한쪽 구석, 버려진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창밖만 바라보던 지우에게 누군가 다가왔다. 같은 과 선배이자 학내 소수자 인권 동아리 목소리의 회장이라는 강민준이었다. 그는 얼마 전 우연히 지우의 스케치북에서 그녀가 혼자 그린 드로잉들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지우 씨, 스케치북에 있던 거 정말 대단하던데요. 왜 팀 프로젝트 때는 그런 이야기 안 했어요? 민준의 따뜻한 눈빛과 나직한 목소리에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울컥했다. 처음이었다. 누군가 자신의 색깔이 아닌 능력에 대해 먼저 말을 걸어준 것은 저는ям 자신이 없어서요. 자신감은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찾는 거지. 그리고 지우 씨 안에는 분명히 특별한 게 있어요. 그걸 세상에 꺼내놓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요. 민주는 목소리 동아리 가입을 권하며 작은 수첩을 건넸다. 여기에라도 내 목소리를 내봐요. 아주 작은 시작이라도 괜찮으니까. 수첩 첫 장에는 세상의 모든 경계에 꽃이 피기를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날 밤 지우는 처음으로 익명 게시판에 자신의 이야기를 적었다. 저는 유령 신입생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지우의 익명 글은 예상보다 큰 파장을 일으켰다. 좋아요와 공감의 숫자만큼이나 피해망상 아니냐, 튀고 싶어서 관심 받으려는 거냐는 식의 악의적인 댓글도 줄을 이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것은 유채린의 익명 계정으로 추정되는 글들이었다. 교묘하게 지우를 조롱하고 그녀의 주장을 예민함으로 치부해버리는 댓글들. 지우는 밤새도록 스마트폰을 붙들고 울었다. 세상은 여전히 자신에게 가혹했다. 다음 날부터 체린의 괴롭힘은 더욱 노골적이고 집요해졌다. 지우가 사용하는 물감통에 몰래 다른 색을 섞어놓거나 과제 제출 마감 직전에 지우의 노트북 전원을 꺼버리는 시기였다. 심지어 지우의 사물함에 까마귀는 하얀 백로들 사이에서 살 수 없다는 익명의 쪽지가 붙어있기도 했다. 동기들은 대부분 방관하거나 체린의 눈치를 보며 지우를 슬금슬금 피했다. 지우는 다시 깊은 고립감에 휩싸였다. 강의실에 앉아 있어도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다. 역시 나는 안 돼.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어.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텅 빈 작업실에 홀로 남아 캔버스만 하염없이 바라보던 어느 날 민준이 다시 찾아왔다. 그는 지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유자차를 건넸다.
힘들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우 씨 글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민주는 목소리 동아리 방으로 지우를 이끌었다. 작은 방이었지만 그곳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성소수자, 장애인,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저마다의 다름으로 인해 세상의 편견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지우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고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안아주었다. 지우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소속감이라는 것을 느꼈다. 자신은 혼자가 아니었다. 며칠 후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신진 디자이너 공모전 공고가 떴다. 주제는 경들라인. 민주는 지우에게 공모전 참여를 강력하게 권했다. 지우 씨, 이건 기회예요. 당신의 색, 당신의 이야기를 작품으로 보여줘요. 세상의 경계에 서 있는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지우는 망설였다. 체린의 얼굴이 떠올랐고 또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웠다. 하지만 동아리 회원들의 진심 어린 응원과 민준의 믿음 어린 눈빛 속에서 지우는 아주 작은 용기를 내보기로 결심했다. 그래, 한번 부딪혀보는 거야. 내 목소리를 내보는 거야. 그날부터 지우는 공모전 준비에 몰두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과 경험을 녹여낸 작품을 구상했다. 검은색과 흰색의 강렬한 대비, 그 경계에서 피어나는 무지개색 희망을 모티브로 한 설치 미술이었다. 밤샘 작업이 이어졌고 때로는 과거의 음악가 발목을 잡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민준과 동아리 회원들이 곁을 지켜주었다. 한편 유채리는 우연히 지우가 공모전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도 자신이 유력한 수상 후보로 점쳐지고 있는 바로 그 공모전이었다. 체리는 지우의 작품 콘셉트를 엿보고는 직감했다. 저 작품은 분명 심상치 않다. 지우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섬세한 표현력은 체린의 질투심에 불을 지폈다. 감히 저런 애가 나랑 같은 무대에 서려고 해? 체린의 방해 공작은 더욱 악랄해졌다. 지우가 공모전용으로 특별 주문한 재료를 중간에서 가로채거나 작업실에 몰래 들어가 지우의 작품 일부를 훼손하기도 했다. 심지어 지우의 노트북에 악성 코드를 심어 작업 파일을 통째로 날려버리려는 시도까지 했다. 지우는 절망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목소리 회원들이 나타나 함께 밤을 새우며 파일을 복구하고 훼손된 작품을 복원하는 데 힘을 보탰다. 그들의 연대는 지우에게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되어주었다. 민주는 체린의 악행에 대한 의심을 품고 조용히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는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학교 내 CCTV를 분석하고 체린 주변 인물들을 탐문하며 그녀의 뒤를 챘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지우의 눈물과 용기가 그 무엇보다 소중했기 때문이다. 공모전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우는 며칠 밤낮을 꼬박 세우며 작품 완성에 매달렸다. 그녀의 눈은 쾌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마침내 작품이 완성되던 날 새벽, 지우는 자신의 작품 앞에 우뚝 서서 가만히 눈을 감았다. 검은 파도처럼 밀려왔던 절망과 하얀 포말처럼 부서지던 희망의 조각들, 그 모든 것이 이제 하나의 작품으로 응축되어 있었다. 공모전 1차 심사 결과가 발표되던 날, 지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합격자 명단을 확인했다. 자신의 이름, 한지우. 세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믿을 수 없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민준과 동아리 회원들은 마치 자신들의 일처럼 기뻐하며 지우를 얼싸안았다. 유채린 역시 예상대로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였다. 본선 심사는 공개 프레젠테이션과 실물 작품 심사로 진행되었다. 지우는 자신의 작품 경계에서 피어난 무지개를 심사위원들 앞에 선보였다. 검은색과 흰색의 날카로운 파편들이 서로 부딪히며 고통을 표현하는 듯했지만 그 파편들 사이사이로 7빛깔 무지개가 찬란하게 피어오르는 모습은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차분하고 단호하게 작품의 의미를 설명했다. 자신의 경험, 아픔,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한 희망에 대해서. 제게 검은색은 때로 절망이었고 흰색은 냉담한 세상의 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계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색은 그 자체로 아름답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색이 어우러질 때 세상은 더욱 다채롭고 풍요로워진다는 것을요. 이 작품은 저와 같이 경계에 서 있는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작은 위로이자 희망의 노래입니다.
지우의 발표가 끝나자 장내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읽고 한두 명의 박수를 시작으로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몇몇 심사위원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반면 유채린의 발표는 화려했지만 어딘가 공허했다. 기술적으로는 완벽했을지 몰라도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시상식 당일, 지우는 민준과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객석에 앉아 있었다. 긴장감보다는 오히려 담담한 마음이었다. 결과를 떠나 자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했다. 대상 발표의 순간, 장내의 모든 시선이 단상으로 쏠렸다. 사회자가 수상자의 이름을 호명하려는 찰나 갑자기 객석 뒤편에서 소란이 일었다. 잠깐만요. 이 시상식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강민준이었다. 그는 단호한 표정으로 성큼성큼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다. 손에는 USB 하나가 들려 있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보여드릴 영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공모전의 특정 후보가 다른 후보의 작품을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심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려 한 정황이 담긴 증거입니다. 민준이 USB를 노트북에 연결하자 대형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영상들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유채린이 심야에 지우의 작업실에 몰래 들어가 작품 일부를 망가뜨리는 장면, 지우의 작업 파일을 빼돌리려 하는 모습, 심지어 심사위원 중 한 명에게 은밀하게 접근하여 지우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리는 통화 녹취록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폭로되었다. 시상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유채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었다. 그녀의 옆에 앉아있던 부모는 황급히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와 사람들의 분노 어린 시선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심사위원장은 즉시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회의 결과 유채린의 모든 수상 자격은 박탈되었다. 더 나아가 그녀의 과거 다른 공모전에서의 부정행위 의혹까지 재조사될 것이라는 발표가 이어졌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체리는 경호원들에게 이끌려 텅 빈 눈으로 시상식장을 빠져나갔다. 다시 정돈된 시상식, 심사위원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20EX 대한민국 신진 디자이너 대상 한지우.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뜬 지우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준과 동아리 회원들의 환호성 그리고 객석을 가득 메운 진심 어린 박수갈채 속에서 지우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나갔다. 스포트라이트가 그녀를 비추고 있었다. 더 이상 어둠 속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당당한 디자이너 한지우였다. 트로피를 받아든 지우는 마이크 앞에 섰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두렵지 않았다. 저는 오랫동안 제 자신을 미워했습니다. 남들과 다른 제 모습이 부끄러웠고 세상의 모든 경계선 앞에서 늘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의 다름은 저의 특별함이었고 저의 아픔은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밑거름이었습니다. 지우는 객석에 앉은 민준과 동아리 회원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제 손을 잡아주고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직 세상 어딘가에서 홀로 아파하고 있을 모든 경계인들에게 이 상을 바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색깔은 아름답습니다. 그녀의 진솔한 수상 소감은 깊은 울림을 남기며 시상식장에 퍼져나갔다. 검은 파도는 하얀 포마를 넘어 마침내 찬란한 무지개를 피워낸 순간이었다. 몇 주 후 유채리는 학교로부터 무기정학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과거 수상 내역들도 재조사를 통해 일부 취소되었고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유명 디자인 스튜디오 인턴십 기회도 물거품이 되었다. 한때 디자인학부의 퀸으로 불리던 그녀의 이름 앞에는 이제 표절, 특권 남용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가 따라붙었다. 체리는 자신의 몰락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싸늘하게 돌아선 여론과 친구들의 외면 속에서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었다. 그녀의 하얗고 화려했던 세상은 한순간에 잿빛으로 변해버렸다. 반면 한지우의 삶에는 따뜻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대상 수상 이후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지만 지우는 대부분 정중히 거절하고 다시 평범한 대학생의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예전과는 분명히 달랐다.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고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이야기했다. 그녀의 주변에는 이제 진심으로 그녀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친구들이 생겨났다. 과거 지우를 외면했던 몇몇 동기들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사과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 지우는 그들의 사과를 담담히 받아들였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강민준과 목소리 동아리 회원들은 지우의 수상을 축하하기 위해 작은 파티를 열었다. 동아리 방은 웃음과 이야기꽃으로 가득 찼다. 지우는 그곳에서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세상에는 따뜻한 연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느꼈다. 그녀의 검은 피부는 더 이상 숨겨야 할 약점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정체성의 일부였다. 지우야, 앞으로 뭘 하고 싶어? 민준의 질문에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우선은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작품 멋지게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제 디자인을 통해 세상의 작은 경계라도 허물 수 있다면 좋겠어요. 저처럼 아파했던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요. 그녀의 눈빛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반짝였다. 더 이상 과거의 트라우마에 갇혀 자신을 미워하던 어두운 소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시간이 흘러 졸업작품 전시회 날, 지우의 작품은 단연 돋보였다. 그녀는 어울림이라는 주제로 서로 다른 색과 질감의 재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하나의 아름다운 패턴을 만들어내는 인터랙티브 설치 작품을 선보였다. 관람객들은 작품 앞에 설치된 센서에 손을 가져다 대면 자신의 피부색에 따라 작품의 조명과 패턴이 미묘하게 변화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작품은 다름이 틀림이 아니며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직관적이면서도 감동적으로 전달했다. 전시회 한쪽에서 지우의 작품을 가만히 지켜보던 한 중년 여성이 그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자신을 다문화 가정지원센터의 활동가라고 소개한 그녀는 지우의 작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함께 일해볼 것을 제안했다. 지우는 떨리는 가슴을 안고 그녀의 제안을 수락했다. 디자이너로서, 그리고 한 명의 경계인으로서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이다. 강민주는 그런 지우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졸업 후에도 목소리와 같은 시민단체를 만들어 사회의 다양한 차별 문제에 맞서 싸울 계획이었다. 지우와의 인연은 그에게도 큰 용기와 영감을 주었다. 전시회가 끝나고 지우는 작업실 창가에 서서 노을 지는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수많은 빌딩들이 각자의 빛을 내며 어우러져 있었다. 마치 서로 다른 색깔들이 모여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듯. 지우는 가만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이제 따뜻한 노을이 번지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경계선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그녀는 이제 그 경계선 위에서 춤을 출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 그리고 그녀의 춤은 분명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줄 터였다. 검은 파도는 여전히 세상 어딘가에서 넘실거릴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 지우는 안다. 그 파도를 넘어서면 더 넓고 다채로운 바다가 펼쳐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바다 위에는 언제나 그녀를 지지하고 함께할 하얀 포말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녀의